조선시대 한양 부촌 지역에 박대감 댁이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3대에 걸쳐 고위 관직을 지낸 명문가의 당주였습니다. 재산이 넘칠 정도로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박대감에게는 아들 박진수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총명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25이 된 진수의 혼처를 정하는 것은 박대감 부인, 즉 진수의 어머니 최씨 부인의 몫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교만하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이 명문가라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수에게는 당연히 최고의 가문에서 며느리를 맞아야지. 최씨 부인은 한양의 여러 명문가를 돌아다니며 꼼꼼하게 혼처를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은 재산이 부족했고 어떤 집은 가문의 역사가 짧았으며 어떤 집은 딸의 학식이 모자랐습니다. 진수는 한 여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원래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판서는 한때 조정의 고위 관직을 지냈지만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 파직되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문은 몰락했고 소연의 가족은 양반 신분만 유지하며 한양 외곽의 작은 집에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달랐습니다. 가문이 몰락했어도 그녀의 교양과 학식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은 교육 덕분에 그녀는 사서삼경을 모두 읽었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씨였습니다. 가문이 몰락한 후에도 소연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었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우연히 시장에서 소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연이 굶주린 아이에게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본 진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소연 아가씨는 다르구나.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도 아름답다. 진수는 소연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녀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몰락했지만 원래는 명문가였고 무엇보다 소연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수는 아버지 박대감에게 소연과의 혼인을 청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혼인하고 싶은 여인이 있습니다. 박대감은 기뻐했습니다. 그래? 어느 집안의 딸이냐? 이판서 댁의 딸입니다. 이판서? 그 몰락한 집안 말이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대감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의 뜻이 확고한 것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 허락하마. 하지만 최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안 됩니다. 몰락한 가문의 딸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어요. 어머님, 하지만 소연 아가씨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훌륭하다고. 재산도 없고 가문도 망한 집안의 딸이 뭐가 훌륭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박대감과 진수의 뜻이 확고했고 결국 최씨 부인은 마지못해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연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소연은 박대감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첫날부터 최씨 부인의 차갑고 냉담한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오너라. 소연은 정중하게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어머님.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 하지만 내 집안이 몰락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우리 집안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더욱 조심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최씨 부인은 소연의 모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소연이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면 너무 일찍 왔구나. 나를 깨웠잖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조금 늦게 인사를 드리면 게으르구나. 며느리가 이렇게 늦잠을 자다니. 라고 꾸짖었습니다. 소연이 음식을 만들면 맛이 이상하구나. 역시 몰락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제대로 된 음식도 만들 줄 모르는구나. 라고 비난했습니다. 소연이 바느질을 하면 바느질 솜씨가 형편없구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나?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소연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려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며느리는 조용히 있는 것이 미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있으면 말도 없이 있으니 답답하구나. 내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불평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최 씨 부인은 불만이었습니다. 소연의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역시 몰락한 집안의 딸이구나. 품격이 없어. 소연은 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성실하게, 더욱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단순히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명했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가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교만과 편견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님은 나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다. 내가 정말로 이 집안의 며느리로 합당한지를 말이다. 소연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중하고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연은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집안의 하인들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 물었으며 그들이 아플 때는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처음에 하인들은 놀랐습니다. 양반 집안의 며느리가 자신들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아님. 저희 같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친절하시면 안 됩니다. 소연은 살며시 웃기만 하였습니다. 소연은 또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쌀을 나누어주고 옷을 만들어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연의 평판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하인들은 소연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마을 사람들은 소연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이런 소문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것이 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구나. 어느 날 최 씨 부인은 소연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집안의 쌀과 물건을 나누어 준다고 들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님,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허락했느냐?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선행은 집안의 덕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 웃기는 소리. 내 집안이 망한 것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소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참았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소연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의 모든 청소를 하고 새끼 식사를 모두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도록 했습니다. 소연은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진수는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인, 미안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걱정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님도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최 씨 부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대감 집안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박대감이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린 것입니다. 박대감은 한 당파를 지지했는데 그 당파가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면서 박대감도 파직되었습니다. 대감마님이 파직되셨습니다.
이 소식은 박대감 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파직만이 아니었습니다. 박대감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몰수당했고 한양에서도 쫓겨나 시골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몰락하다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재산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박대감 가족은 부유한 양반이 아니라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 모든 것을 소연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이 집안에 오고부터는 재수가 없어졌어? 어머님, 그것은 몰락한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은 것이 화근이었어. 소연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대감 가족은 시골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양의 큰 저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매일 울며 한탄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소연은 달랐습니다. 소연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소연은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밭에 나가 채소를 심고 곡식을 가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소연은 마을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여인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참 훌륭하시다. 양반인데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소연은 또한 자신의 친정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 이판서는 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아버님이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소연은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함께 일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이라니? 아버님은 학식이 깊으십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배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당을 열면 어떨까요? 이판서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해보자. 소연과 이판서는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거의 없었지만 소연의 현명한 가르침과 이판서의 깊은 학식이 소문나면서 점점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당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소연과 이판서가 가르친 학생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서 서당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서당에서 얻은 수입으로 소연의 친정 집안은 점점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몰락했던 이판서 댁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연은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땅을 사고,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히 소연은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도 무료로 서당에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배울 의지가 있다면 우리 서당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선행은 소연과 이판서 댁의 평판을 더욱 높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이판서 댁은 다시 부유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진 부였습니다. 소연은 또한 시댁인 박대감 댁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에서 번 돈의 일부를 시댁에 보내 생활비를 도왔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현명함에 감탄했습니다. 부인,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이 망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친정을 일으켜 세웠네요. 서방님, 이것은 제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아버님의 학식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달랐습니다. 소연의 친정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최 씨 부인은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저것들이 다시 부자가 되다니. 말도 안 돼. 최 씨 부인은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집안이 몰락했어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명문가의 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무시했고 하인들을 함부로 대했으며
심지어 남편인 박대감에게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되었어요. 박대감은 아내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또한 낭비를 계속했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비단 옷을 사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우리는 양반이에요. 양반답게 살아야 해요. 진수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천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냐? 결국 박대감 댁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소연이 보내주는 돈도 최 씨 부인의 낭비 때문에 금방 바닥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 씨 부인의 교만한 태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박대감 댁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대감 댁을 멀리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대감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최 씨 부인은 그동안의 낭비로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대감마님이 위독하신데. 최 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연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시아버님의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제가 치료비를 마련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제 친정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연은 친정에서 돈을 가져와 박대감의 치료비를 댔습니다. 박대감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박대감은 며느리에게 감사했습니다. 아가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여전히 소연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에게 신세를 지다니.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판서 댁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서당은 이제 한양에서도 유명해졌고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의 친정집은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반면 박대감 댁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교만과 낭비는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일로였습니다. 결국 박대감 댁은 시골의 작은 집마저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작고 초라한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제 박대감 댁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어느 날 최 씨 부인이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구나. 소연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어머님, 내가 너를 너무 심하게 대했다. 그리고 교만했다. 그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구나. 최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집안이 몰락했다고 무시했다. 하지만 내가 현명하고 선하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반면 나는 교만하고 어리석었다. 그 결과 우리 집안이 망하고 내 집안은 다시 일어섰구나. 소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앞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소연아. 내가 진정한 우리 집안의 기둥이구나. 그날 이후 최 씨 부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대했고 하인들을 존중했으며 낭비를 멈췄습니다. 소연은 시댁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시장에서 바느질 일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동안 제가 봐온 어머님의 솜씨는 훌륭하십니다. 내가 바느질을 팔다니.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노동하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최 씨 부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정말 뛰어났고 마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네 마님의 바느질은 정말 훌륭하네요. 네, 이제 마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최 씨 부인은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소연아, 내가 처음으로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쌀을 샀단다.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구나.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대감도 변했습니다. 그는 이판서와 함께 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조정에 복직하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보람을 찾았습니다. 내가 벼슬에만 집착했구나.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나라를 위한 일이로다. 진수도 아내를 도와 서당 운영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행정 업무를 맡아 서당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소연의 선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서당에서 번 수익의 일부를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연 마님은 천사 같은 분이야. 그래, 우리 마을에 복이 왔어. 최 씨 부인도 며느리를 따라 선행에 동참했습니다. 자신이 바느질로 번 돈의 일부를 가난한 여인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머님도 변하셨네요. 소연아, 내가 나를 변화시켰다. 이제 나도 남을 돕는 기쁨을 알게 되었단다. 이러한 선행들은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부유한 집안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하고 화목해졌습니다. 소연의 선행과 지혜는 결국 조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소연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몰락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집안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돕고 있다니 참으로 현명하고 덕이 있는 여인이로다. 왕은 소연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대의 선행과 지혜에 감복하였노라. 그대에게 정려문을 내리겠노라. 정려문은 효행, 열행, 선행 등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내리는 큰 영예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소인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그대의 행동은 많은 백성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왕은 또한 이판서를 다시 조정에 복직시켰고 박대감에게도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소연의 집안과 시댁 모두 다시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소연과 최 씨 부인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소연을 진정한 딸처럼 대했고 소연은 최 씨 부인을 진정한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느 날 최 씨 부인이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내 집안이 몰락했다고 무시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예, 어머님. 그때 나는 정말 어리석었다. 사람의 가치는 집안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몰랐지. 너는 몰락한 집안에서 왔지만 내 마음은 누구보다 고귀했다. 반면 나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내 마음은 교만과 편견으로 가득했지. 어머님. 너 덕분에 나는 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진정한 부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선한 마음과 현명한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단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입니다. 그래, 진정한 가족이란다.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이판서 댁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당은 계속 번창했고 그곳에서 배운 학생들이 조정의 중요한 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연의 선행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의료원을 세워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했고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보호소도 만들었습니다. 마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반면 최 씨 부인이 처음 교만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이 집안의 흥망을 결정하는구나. 박대감 댁도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정직하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와 겸손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현명함과 선행 그리고 인내로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갈등을 겪고 있든 현명하게, 선하게, 인내심 있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